자, 오늘은 단어의 품사 파트 첫 번째 시간이고 총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오늘은 체언이라는 것, 관계연, 독립언에 해당하는 걸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활용이 들어가게 되는 용언 파트에 해당하는 걸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와 있다시피 품사라는 것은 단어라는 것을 공통된 성질이라는 것에 따라서 나눈 갈래입니다. 어떻게? 나누었다라는 거죠. 나눈 것이 중요하고요. 자, 분류 기준은 총 3가지. 다음과 같이 의미, 기능,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 의미 그 자체, 그 다음에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번 하다시피 의미에 따라서 나누고 기능에 따라서 나누고 형태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형태를 제일 먼저 다루게 돼요. 자, 형태를 가지고 다뤄볼게요. 어떠한 형태는 활용을 하는 애가 있을 거고 활용을 하지 않는 애가 있을 거예요. 활용을 하지 않는 녀석 같은 경우를 대부분 체언, 그 다음 관계요, 그 다음에 독립어 이라고 하고요. 활용에는 용언이 있겠죠. 자, 관계연의 대표적인 건 조사가 들어가고,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들어갑니다. 용언, 부품사라고 하기 때문에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들어가요. 자, 그럼 하나가 빠졌죠. 활용하지 않는 녀석 중에 다음 시간에 다룰 녀석은 수식언이라고 되는 녀석이에요. 이 수식하는 애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식언으로 들어가요. 관형사, 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총 9개가 될 거예요. 5개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6, 7, 8, 9개 깔끔하게 나오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능을 보고 의미를 봐야겠죠. 의미는 각각 요소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의미로 분류한 게 대표적으로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누고, 관계언을 조사, 독립언을 감탄사, 수식언을 관형사, 부사 이렇게 나누고, 용언 같은 경우는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눈 게 있겠죠. 그럼 기능적인 측면을 한번 시각화해서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체언이 있고 그 다음에 용언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관계언이 되겠죠. 미안해요.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체언을 관계언이 연결합니다. 그게 바로 조사입니다. 그리고 체언을 꾸며주는 녀석은 수식을 하는 녀석인데, 그 중에서 관형사예요.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줍니다. 이 구조와, 그럼 용언을 다루는 애가 있겠죠. 용언을 꾸미는 녀석도 있기 때문에
바로 수식어인데, 그게 바로 부사예요. 그래서 용언을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 동사, 이 녀석들을 꾸며주는 녀석들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잡혔죠. 그래서 대부분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고, 그리고 체언은 관계어원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 또 여기 나오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언, 관계어원, 독립어원. 제일 첫 번째인 체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체언을 다루려면요, 체라는 이름이 뭔 뜻인지 볼게요. 요거나 이렇게 쓰고요. 몸체입니다. 그리고 말씀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어디에 쓰이냐? 주어, 목적어, 이런 핵심적인 애들 있죠? 우리나라 말은 주어와 목적어를 알면은 거의 대부분 뭘 말하는지 알게 되고, 즉 대상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알면 그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체언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거 n이라고 쓰는 명사가 있고, 대명사, 그 다음에 수사가 있습니다. 명사부터 볼까요? 명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근데 크게 간단하게 말해보면 고유명사, 추상명사, 그 다음에 보통명사가 있어요. 고유, 추상, 보통명사. 자, 고유명사는요, 어떠한 사람,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브랜드라든가, 혹은 특정 지어질 수 있는 물건들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브랜드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갤럭시. 물론 갤럭시라는 말은 은하라는 뜻으로 영어로 쓰일 수 있겠지만, 갤럭시 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게 갤럭시 폰이 따로 있죠. 그런 것이고, 추상명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정의, 이렇게 딱 정의를 딱 내렸을 때 보이냐 안 보이냐 기준으로 추상명사인지 아닌지 나타낼 수 있고요. 보통명사는 우리가 흔히 쓰는 명사들이요. 그래서 펜, 볼펜, 공책, 물티슈,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대명사는 여기 있는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명사를 대신한 거죠. 흔히 대신할 때 사람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칭했을 때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혹은 이거 저거 내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지시대명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수사는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서수사와 양수사로 나눠요. 서는요, 순서를 말해요. 양은 양을 말하고요. 얼마나 많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잡히죠. 이게 바로 체언입니다. 자, 그 다음 조사 같은 경우는요, 이 조사가 한자가 조사라고 써서요, 도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언 뒤에 붙겠죠.
그 다음 이게 조사가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특별한 뜻을 갖게 되거나 관계를 바꾸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역할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눠지는 게 격조사, 보조조사, 접속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감탄사는 말 그대로 감탄하는 건데, 독립원들 보면은 자기 혼자 노래요. 아, 어이쿠, 네, 혼자 있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문장 성분에 네 라고만 해도 의미를 갖고, 네 라고 해도 의미를 갖죠. 혹은 뒤에 있는 문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가 알겠습니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감탄사는 전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해서 독립언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다룰 녀석이고요. 시작하기 앞서 우리 앞에 있는 요거 체언, 용언, 수식어, 관계어, 독립언 이 녀석들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철수가 어제 학교에서 3권의 책을 읽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한번 정지를 해보고 정지해서 이 문장이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쪼개질 수 있을지 한번 다뤄보고 그 쪼개진 것을 다시 이런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먼저 구분하고 품사로 구분하는 걸 해보세요. 정지하고 해보면 됩니다. 예, 됐다고 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체언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구분할 건데요. 철수가 어제 학교에서 3권의 책을 읽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철수, 체언이죠. 가, 관계언이죠. 어제, 체언이죠. 학교, 체언이죠. 그 다음, 에서, 관계언이죠. 세, 수사니까 체언이고, 권, 체언이고요. 의, 관계사고요. 책, 체언이고요. 을, 관계고. 읽다 할 때 읽, 용언이고요. 였다의 따는 관계언입니다. 자, 그 다음 관계언을 좀 더 구분하면 철수는 이름이죠. 명사. 가는 조사. 어제 명사. 학교 명사. 그 다음에 에서 조사. 세 수사. 권 명사.